스테로이드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효과 면에서도 훌륭한 약제입니다만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명주내과 원장 홍명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며 무릎이 시리거나 욱신거리면서 류마티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류마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류마티스 항체가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을 이유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다양한 면역 질환에서 양성을 보이게 되는데 감염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류마티스와 관련 없는 질환에서도 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형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비형간염 보균자를 포함한 비형간염 환자들에서도 양성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없는 정상인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50세 기준으로 약 5%에서 보고되고 있고 70세 이상에서는 10%, 많게는 2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2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병률이 매우 낮은 희귀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진 결과에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라고 나왔다 하여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항체가 양성이 나오면서 관절 증상이 있다면 류마티스 전문병원에 내원하시어 추가적으로 염증 수치 검사, 항 CCP 항체 검사 등을 진행하고 적절한 관절 염증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아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제 중 하나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저희 과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들은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러한 약제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테지만 스테로이드의 경우 다양한 질환에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효과 면에서도 훌륭한 약제입니다만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명약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제로 얻는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많아질 수 있는 약제입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고혈당, 부정맥, 고혈압 등이 있고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보름달형 얼굴을 보이고 피부가 얇아지는 쿠싱 증후군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감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폐경기 이전의 여성 환자분들에서는 생리불순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면역질환 환자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들을 걱정하느라 스테로이드 사용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질병이 악화되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투여 경로에 따라 경구약제, 주사제로 나눌 수 있고 작용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작용 스테로이드군으로 각각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절한 용량을 사용한다면 다소 스테로이드가 가지는 위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간혹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걱정하여 처방한 약제의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여 복용하거나 심지어 빼고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치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 용량 조절에 있어서는 담당의와 잘 상의하시어 조절하고 반드시 처방 용량대로 임의 조절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진료실에서 약제 용량을 조절할 때 환자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편입니다.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진료 방식이 있으시겠지만 약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개개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그 부작용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와 대화를 통하여 각각의 환자가 불편감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의견과 관계없이 치료를 위해 반드시 복용해야 하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의 주장을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편인데 진료실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약 복용이나 검사에 대해 다소 강하게 권장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치료 방침에 따라주시는 것이 환자분들의 질병 경과에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유근육통은 전체 인구의 2에서 4%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 골관절염 다음으로 흔한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섬유근통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특정 환경 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하는데 발병 기전이 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어 발병한다는 가설이 가장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섬유근통 환자들의 경우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만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의 다양한 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통증이 느껴지다 보니 이로 인해 환자분들은 마음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차라리 어디가 아프다고 진단이 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검사는 이상이 없다 하니 마치 꾀병인 것 같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가까운 가족들과도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섬유근육통의 진단은 환자가 작성하는 설문평가표로 점수를 매겨 적정 점수 이상 나오는 경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로는 약물적 치료로 근유환제, 진통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약물적인 치료로 운동요법과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증상 조절을 꾸준히 하는 것이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족분들의 지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질환 자체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 보호자가 함께 내원하시어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환에 대해 함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호자분이 함께 내원하기 어렵거나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또 그런 상황에 맞게 진료실에서 적절한 상담을 통한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연골주사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관절에게 윤활 역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관절의 손상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없이 뻑뻑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